오는 6일 오후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중계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거행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평양을 방문 중인 우리 예술단의 두 번째 공연이 남북 합동 형식으로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우리 예술단은 북측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한 뒤 오늘 밤 12시를 넘어 귀환할 예정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경기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남한산성 종합정비에 나섭니다.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고 문화 콘텐츠도 발굴해 남한산성만의 가치를 되살릴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하지만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TV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생각해 중계방송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점과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정안 질서 유지를 위해 법원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송출할 방침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게 내부 규칙을 만든 뒤 나온 첫 사례입니다. 하지만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13개 혐의가 겹치는 공범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데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기 때문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오늘은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1분간 제주도 전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리며 추념식이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 제주의 봄을 알리고 싶다는 말로 추념사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유족들을 위로하며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 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해 발굴 사업과 배상, 국가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낡은 이념에 굴절된 시각에서 벗어나 보수와 진보가 정의로 경쟁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면 보수든 진보든 어떤 깃발이든 국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추념식에는 제주도에 정착한 가수 이효리 씨가 추모시를 낭독해 시선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천둥 번개에 놀라 이리 휘어지고 눈보라 비바람에 쓸려 저리 휘어진 나무 한 그루 심고 싶다. 4.3 추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오늘 추념식에는 정치권도 총출동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4.3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파에 따라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이홍열 기자입니다.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일제히 제주를 찾았습니다. 각 당 대표는 한 목소리로 희생자와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다만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대책에서는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인 학살의 책임과 4.3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SNS에 4.3 추념식은 남로당 좌익 폭동에 희생된 제주 양민의 넋을 기리는 행사라고 썼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대책 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제정된 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는 거뒀지만 보상금 지급 규정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3건. 개정안에는 더욱 구체적인 진상규명 방안과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보상금 지급 규정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 행정안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 정치권이 정파와 이념을 넘어 4.3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OBS 뉴스 이홍열입니다. 지난 1일 평양 공연에서 열렬한 호응을 받았던 우리 예술단이 오늘은 북측과 합동 공연을 펼쳤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출연진과 관객은 하나 된 모습으로 통일을 염원했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펼쳐진 남북 합동 공연. 무대에는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기가 내걸렸습니다. 12,000석 규모의 유경 정주영 체육관은 예상대로 꽉 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일 예고했던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관람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다고 했던 만큼 11일 최고인민회의 등을 본격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 방식인 만큼 사회도 소녀시대 서연과 북측 진행자가 공동으로 맡았습니다. 피아니스트 김광민의 연주로 시작된 공연은 정인과 알리의 독창으로 열기를 더했습니다. 북측에서는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삼지연 관현악단이 가세했습니다. 이선희의 히트곡 제2에게 등을 함께 부르며 서로 다른 창법을 하모니로 극복했습니다. 조금 그런 차이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근데 북쪽 가수들은 다 어떤 성악적인 발성을 하시다 보니까 남쪽 가수들은 이제 자유롭게 하는 창법이잖아요. 다만 북측 비중은 최소화됐습니다. 남측 노래를 더 많이 하라는 제안에 레드벨벳의 K-팝 등도 또 한 번 선을 보였습니다. 압권은 출연진 전원이 통일을 염원한 마지막 합창 무대였습니다. 관객들도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을 힘차게 따라 불렀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오늘 공연이 잘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두 차례의 평양 공연을 성황리에 끝낸 예술단은 내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환합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평양에서 열렸던 과거 2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극진한 환대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군의장대 사열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도 같은 수준의 행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와 석근평 동지가 단상에 오르시자 애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었습니다. 지난달 베이징 인민대회당 안에서 방중 환영 행사를 받았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인공기와 오성홍기, 북한 애국가와 의용군 행진곡이 등장한 가운데 중국군 사열이 시작됩니다. 북한은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도 비슷한 수준의 영접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2000년과 2007년 회담 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모두 북한군을 사열했기 때문입니다. 의장대 사열은 북한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군과 국가 수반, 국가체제 모두를 공인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장대 사열은 상징 정책의 하나다. 물질적으로 어떤 직접적인 효과는 없지만 그 나라를 인정해주고 국민에게 정신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만큼 내일 의전 경호 실무 회담에서 사열 의제 역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사열이 이루어진다면 국기 개양과 국가 연주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장소가 무기 반입,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는 판문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예포 발사나 합창단, 환영단 등도 생략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핵미사일 도발 책임자를 오히려 예우해준다는 보수 여론의 반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갈태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책임 총리제를 중심으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 중심의 자체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권력을 나누자는 건데 여당은 사실상 내각제라며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철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개헌안의 골자는 분권형 대통령 책임 총리제입니다. 대통령은 외교나 안보, 국방 등의 외치를 맡고 책임 총리는 나머지 행정을 담당하도록 해 권력 균형을 이루도록 하자는 겁니다. 권력기관과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 권한도 대폭 축소하고 국회에 부여된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도 제한을 두자고 강조했습니다. 총리는 의원이 아니어도 임명할 수 있지만 선출 권한은 국회가 갖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임명하게 된다면 총리가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넘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 해상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행정부와 의회의 불협화음이 심각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대통령 단독이 아닌 총리의 제청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의 내각제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외에 국민이 아닌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대통령 권력을 나눠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입니다. 개헌 시기를 두고도 민주당은 6월, 한국당은 9월로 방향을 정해 여야의 개헌안 협상은 간극을 좁히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OBS 뉴스 정철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에 나설 광역단체장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관위는 총 17개 지역을 심사한 가운데 단수 추천 지역은 5곳, 경선 지역은 10곳을 확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전해철 의원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인천은 박남춘 의원과 김교웅 전 국회 사무총장,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 각각 3인 경선으로 치러집니다. 단수 후보자는 부산 오거돈, 울산 송철호, 세종 이춘희, 강원 최문순, 경북 오준기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 조현준 회장이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개인 회사를 그룹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관여한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양태환 기자입니다. 효성 조현준 회장이 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퇴출 위기에 처한 자신의 개인 회사에 효성그룹 차원에서 부당 지원하도록 관여한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조 회장이 지배주주인 LED 업체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이에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하던 효성그룹은 조성래 명예회장의 친척이 대표이사로 있는 효성투자개발을 지원 주체로 정했습니다.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가 발행한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도록 지급보증을 섰습니다. 이에 따라 4개 금융회사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SPC는 주식 매수 자금 250억 원을 갤럭시아에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담보를 제공한 효성투자개발이 손실만 예상되는 거래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효성투자개발은 고액의 신용위험을 인수해서 지위에게 사실상 직업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투자금 보존 등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하고 관련 계열사들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 측은 대주주가 갤럭시아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적인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OBS 뉴스 양탄입니다. 지난해 12월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숨졌는데요. 오늘 법원에선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 조수진 교수가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한마디만 좀 부탁드립니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조금 뒤에 도착한 박모 교수와 간호사 2명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조 교수 등 4명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위생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해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서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된 지질영양 주사로 인해 신생아들이 폐혈증으로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조 교수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의료진이 손을 제대로 소독하지 않는 등 감염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약을 담당한 2 간호사가 지질영양제를 상온에 장시간 방치해 시트로박터균을 증식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례적인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영장 발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사연대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을 의식한 구속영장 청구에 분노한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캠핑장이나 잡지사 등의 홈페이지처럼 꾸며 5천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운영진에는 프랜차이즈 대표와 중견기업 사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평범한 캠핑 사이트 홈페이지입니다. 하지만 로그인을 하니 도박 게임이 진행됩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메인 화면을 캠핑장이나 잡지사, 대형마트 홈페이지로 위장한 불법 도박 사이트입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대표인 이모 씨는 중견기업 대표나 회사원 등 지인들을 끌어들여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사이트 운영과 개발, 모집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서버는 일본에, 사무실은 한국과 중국에 뒀습니다. 일당이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운영한 판돈만 5,400억 원, 벌어들인 수익은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85명도 검거됐는데 2억 원 가까이 잃은 회사원도 있었습니다. 운영진들은 지난 2016년 10월 또 다른 운영진 3명이 검거된 뒤에도 구치소 접견과 편지 교환을 통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구치소에 구속된 수감자들이 밖에 나와 있는 이제 운영진들과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접견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운영을 계속 관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경찰은 운영진들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1억 원대 고급 외제 승용차와 현금, 부동산 등 16억 원 상당을 몰수 보존 조치했습니다. 또 운영진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중국산 진통제를 보따리상을 통해 사들여 국내에서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는데요. 이들은 이 진통제를 일반 슈퍼마켓에서 버젓이 팔고 있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경찰이 창고에 있는 박스에서 알약을 꺼냅니다. 국내에서 유통이 금지된 중국산 진통제입니다. 지난 2004년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인 40대 A씨 등 2명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거통편이라고 불리는 중국산 진통제를 불법으로 팔았습니다. 약은 국제 여객선을 이용해 인천항에 입항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과 보따리 상인들에게 구했습니다. 이들이 몰래 들여온 의약품은 마약류로 분류된 알약 5,000정 등 총 15,000정에 달합니다. 이 약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돼 있어 국내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 복용할 경우 금단 현상을 비롯해 불면증과 발작 등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 등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이 약을 불특정 다수에게 팔아왔습니다. 한 정당 원가 10원에 불과한 알약을 100원에 판매하는 등 10배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습니다. 마약류임에도 불구하고 동네 슈퍼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데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경은 약을 몰래 들여온 보따리 상인 등을 공조수사를 통해 추적할 계획입니다. 또 세관과 정보를 공유해 불법 의약품 등이 밀반이 되지 않도록 차단할 방침입니다. 배경은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을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 등으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세계 환경 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수원시가 미세먼지 잡기에 나섰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이 동원됩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 배웁니다. 미세먼지가 일상이 되면서 이전에는 없던 이색 풍경입니다. 요즘에 이제 봄날이라서 아이들하고 바깥놀이를 많이 하고 싶은데 또 미세먼지까지 같이 와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차량 이부제를 독려하는 공무원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 진입을 막고 돌려보냅니다. 수원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합니다.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알리기 위해 대기 오염 측정소 국가 측정망을 7곳에서 8곳으로 늘립니다. 유치원생과 노약자, 환경 미화원 등에는 마스크를 나눠주고 장애인 시설 등 건강 취약 계층에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합니다. 또 미세먼지 매뉴얼을 제작해 각종 외부 행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빗물 저금통을 활용한 노면 살수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살수 차량과 먼지 흡입 차량은 매일 곳곳을 돌며 도시 정화에 나섭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집진을 해가지고 수거하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도시숲 조성도 확대합니다. 사천여 주의 나무를 식목한 것 외에도 우리 시의 명사인 광교산과 칠보산에 시민들하고 함께 등산로라든지 시민의 숲을 같이 만들고 수원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하면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오염물질 배출원과 난림먼지 발생 사업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고용규입니다. 경기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에 나섭니다. 노후된 문화재를 보수하고 문화 콘텐츠도 발굴해 남한산성만의 가치를 되살릴 계획입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남한산성입니다. 수려한 자연환경에 역사의 숨결까지 느낄 수 있어 연간 3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대단하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높은 데 올라와서 내려다보니까 마음도 푸근하고 정말 잘 왔다. 경기도가 남한산성의 문화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비 사업을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백제시조 온조왕의 위패를 모신 숭렬전을 전면 보수합니다. 잘못 복원된 팔짝 지붕을 원형인 맞배 지붕으로 되돌리고 노후된 구조물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인기를 모은 수어청 무예시연에 이어 올해는 남한산성 행궁에서 열린 과거 시험을 연극 형태로 재현합니다.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절차도 올해 안에 마무리합니다. 남한산성 박물관은 오는 2022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 그다음에 직접 남한산성에서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서 새롭게 거듭나고자 합니다. 관광객들의 편의시설도 확충돼 330면 규모의 주차장이 새로 설치됩니다. 또 남한산성 문화재 보호를 담당할 문화유산 지킴이도 선발합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자 민주화의 영웅, 고 넬슨 만델라의 전 부인 위니 만델라 여사가 투병 생활 끝에 8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 남아공의 국모로 불린 그녀지만 사후 평가는 논란이 많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넬슨 만델라가 70을 넘겨 바깥 세상에 나온 날, 부인 위니 만델라가 남편과 함께 주먹을 치켜든 모습은 남아공 투쟁사의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My husband has been fighting for the liberation of the African people, for the working harmoniously of all the racial groups in this country. 위니 만델라는 지난 1963년부터 1990년까지 꼬박 27년 옥바라지를 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투쟁한 남편의 정치적 동지였습니다. 당시 남아공 백인 정권에서 인종차별 반대운동을 이어가다 체포돼 옥살이도 했습니다. 한때 국모로 추앙받았던 이유입니다. You have been gathered here since this morning as testimony of the failure of our government. Pretoria has failed to rule our country. 그러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아프리카 민족회의 뜻에 어긋난 사람들에겐 잔인한 처벌이 마땅하다는 연설을 해 명성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화해와 포용을 추구했던 남편과 달리 보복과 숙청을 일삼는 극단주의 성향을 드러낸 겁니다. 경찰 정보원으로 의심하는 10대 활동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We bring up the white man's children. We could have killed them any day we wanted to. 결국 석방 4년 만에 대통령에 선출된 만델라는 인종차별 종식을 선언한 뒤 2년이 지난 1996년 위니 만델라와 이혼합니다. 2003년에는 법원에서 절도와 사기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추락했습니다. 향년 81세. 위니 만델라는 여전히 칭송과 비난을 동시에 받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70억대 배임 횡령과 8천여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오늘 오후 법무부에 접수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고 대검을 거쳐 법무부에 전달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홍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따라 법원의 영장심사 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오후 비공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스 관련 편법 지원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시영 씨를 불러 16시간 비공개 조사를 벌였지만 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영 씨는 다스와 관계사 등을 통해 자신이 지배하는 다온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패싱 논란이 있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오늘 오후 전격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박 장관의 제안으로 만났지만 수사권 조정에 대한 타협이나 결론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총장은 지난달 29일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밝혀 검찰 패싱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박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앞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방안 등을 협의하면서 검찰 의견을 묻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유료 방송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한 합산 규제가 6월 종료됩니다. 일몰이나 연장인을 놓고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로선 일몰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합산 규제는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IPTV 같은 유료 방송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다른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한 것.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3년 일몰법으로 오는 6월 종료됩니다. 유료 방송업계는 셈법이 복잡합니다. 일각에선 특정 업체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T 스카이라이프가 KT 자회사이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만 어떤 이 유료방송 합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돼서 시장 혼란이 더 많아질 것이고, 업계 1위 KT는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일몰을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쪽의 그 채널하고 IPTV 쪽의 채널을 이렇게 보시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채널이 많고 콘텐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산 규제 논의는 입법 사항이라며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현재 국회는 여당인 민주당이 규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 후속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도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나와야 한다고 밝혀 일몰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찬반 논쟁은 있지만 현재로선 일몰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몸집을 불리거나 몸값을 높이기 위한 유료 방송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CJ 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시도한 바 있고, 최근엔 LG U+의 CJ 인수설이 돌고 있습니다. 케이블 업계에선 지난달 현대 HCN이 권역이 같은 딜라이브 서초방송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 지난해 연봉 5억 원 이상을 받은 등기 임원이 82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재벌닷컴이 2017 회계연도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2,786개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등기 임원 보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등기 임원은 역대 가장 많은 8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년째 연봉왕 자리를 지킨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의 연간 보수가 지난해 243억 8,100만 원으로 전문 경영인으로는 처음 200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작은 빨간 집 모기가 처음 확인되면서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3일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일본 뇌염 환자의 90%가 40살 이상으로 나타나 해당 연령층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작은 빨간 집 모기가 처음 발견되면 주의보를 발령하고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됐을 때 경보를 발령합니다. 고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남부지방은 초여름 수준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날씨가 급변하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그동안 5월 초중순같이 따뜻하더니 4월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중부지방은 10에서 40mm의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저녁에, 남부지방은 밤사이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1도, 강릉은 26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11도로 시작해 낮 기온 15도까지 오르겠고 강릉은 4도로 출발해 낮 기온 6도로 오늘 낮과 비교해 기온이 20도 가까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기질 좋음과 보통이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 아침 기온 오늘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더 떨어지겠고요. 오늘 낮 기온 24도였던 이천은 내일 13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도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밖에 전국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겠고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교해 10도 안팎으로 곤두박질 치겠는데요. 대전 낮 기온 15도, 광주 19도, 대구 13도, 부산 1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요일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주 휴일까지는 쌀쌀한 날씨에 대비해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3일 OBS 뉴스M을 마칩니다. 이어지는 월드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